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2022년도가 된 지가 벌써 한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제 강의하는 게 말이 좀 많이 빠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짧은 시간에 사실상 강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넓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토지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토지 분할. 뭐 쉽게 말해서 큰 임야를 사가지고 몇 필지로 나누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토지 분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우리가 개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허가죠. 인허가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이후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서 매도할 것인지가 바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토지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에 의한 분할도 있고요. 공유물에 의한 분할 있고, 소송에 의한 분할, 그 다음 개발 행위에 의한 분할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토지 분할을 할 때는 항상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는 분할 측량을 실시한 후에 소관청의 검사를 받은 성과도를 발급받은 후에 토지 분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가 되겠죠. 자, 따라서 먼저 매매에 의한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매매에 의한 분할. 자, 매매에 의한 분할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중에 일부를 매매하고자 할 때에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을 해서 토지를 분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매매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면은 무분별한 바둑판식, 택지식 분할을 해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도로 조건 등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할을 진행하여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공유물에 의한 분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유물에 의한 분할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각자의 위치에 대한 동의와 합의에 의한 분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매에 의한 분할과 다른 점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상호 동의를 받아서 분할한다는 점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유물에 의한 분할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흔히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분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를 항상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한 후에 지분 투자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소송에 의한 분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의한 분할이라는 것은 공유물에 의한 분할에서 지분 소유자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분할에 동의했음에도 만약에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을 제기해서 분할하는 경우를 소송에 의한 분할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행위에 의한 분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의한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로 된 토지 일부를 만약에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를 다르게 하여 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임야 한 필지 2,000평짜리의 토지를 만약에 300평으로 할 경우에 분할할 경우에 산지 전용 허가를 낸 다음 건축 허가를 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은 두 필지로 분할 신청을 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토지 분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분할 신청 후의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행정기관에 가서 민원실에 분할 신청을 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구비 서류로는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인감 증명서, 지적도, 또 공유물 분할을 할 경우에는 지적도와 등기부 등본, 공유자 분할 동의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후에 분할 허가를 득회한 다음에 지적공사의 출장소에 허가증을 첨부해서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분할 청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공사에서 고지한 일자에 청량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분할 청량 성과도를 발급받아서 지적정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적정리가 모두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최소 면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내 임의대로 면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최소 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의 분할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서의 최소 분할 면적의 차이는 없습니다. 즉 주거지의 경우에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라면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겠죠. 이와 같이 비도시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최소 분할 면적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최소 면적보다 작아도 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합병이라든가 매수 등의 다른 조건이 있을 경우 단 합병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할이 최소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의 잡종재산 중에서 매각이나 교환 또는 정려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을 할 경우라든가 사설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또 사설도로로 그 기능이 폐기된 경우에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이 외에도 기타 소송이나 개발에 의한 분할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지 분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개발자라면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 분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최소 면적의 이상이 되어야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분할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